예, 안녕하세요. 테스트 김동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그 시사경제와 관련된 요새 이제 최근 트렌드 용어들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pay as you go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지금 국민연금 같은 거 보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 자녀 세대분들이 자녀 세대분들이죠.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입하죠. 그럼 이거 누구한테 가냐면 우리 윗세대, 부모 세대들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납입한 걸 우리가 돌려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납입한 국민연금은 윗세대들 국민연금 납입이 모두 끝나시 윗세대한테 넘어가는 거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년 세대가 됐을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후대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돈을 낸 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 세대들 나이가 들면 이분들은 우리 자녀 세대는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손자 세대가 낸 돈으로 이렇게 기금을 수령하게 되는 이러한 방법을 이제 pay as you go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립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막 인구 증가율이 떨어지고 저출산이 되면은 바로 국민연금이 가장 크게 좀 타격을 입겠구나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pay as you go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논의가 많이 되면서 어떻게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오늘 첫 번째 용어로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래퍼 곡선 이거는 요새 트렌드한 단어가 아니라 상당히 과거부터 많이 나온 이제 시사경제 용어긴 한데요. 자, 여러분 이제 세금을 여기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 x축을 세율이라고 할게요. 세율.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y축은 이제 조세 수입, 정부의 이제 세수, 세금 수입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당연히 세율이 0이면은 세수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세율을 높일수록 당연히 이제 국민분들 이제 많이 쥐어짜니까 세수는 올라가는데. 세율이 너무 과도하게 높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경기가 위축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앞서 파트에서도 이론 파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세율이 한 요 정도라고 한다면은 요만큼 이제 후생 손실이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정부 세수 수입은 이 정도가 되는데 세율을 미친 듯이 올려버리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세수 수입 경기가 아주 크게 위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율을 너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버리면은 근로이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악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경기가 위축돼서 세금 수입은 이렇게 꺾인다라고 해서 포물선 형태가 되는 거죠. 얘를 래퍼 곡선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세율을 너무 과도하게 올리니까 우리가 만약에 래퍼 곡선 이 고점보다 세율이 너무 높으면은 오히려 이때는 감세를 하는 게 정부 세수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일로 가자는 얘기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혹은 여기 있는데 그 위치를 잘못 파악해가지고 여기서 세금을 줄여버린 감세 정책을 한다면 정부 재정도 엄청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래퍼 곡선 이게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보다 많으면 세금을 줄이고 여기보다 적으면 세금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래퍼 곡선은 이러한 형태의 세율을 너무 높이면은 여기를 넘어서면 오히려 경기 위축을 불러일으켜서 정부의 조세 수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굳이 제가 슬라이드로 가져오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워낙 많이 나오고 유명한 거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신평사라고 하죠. 신용평가기관. 3대 이제 신용평가기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여러분 채권 같은 거 채권을 발행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이제 그 발행인의 부도 리스크죠. 우리 경제 파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채권이라는 거는 이게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채권을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 만기가 다가가서 이제 원리금을 찾으려고 채권 발행 회사한테 갔는데 이 채권 발행 회사가 야반도주했네. 그냥 공중분해됐네. 그럼 내가 빌려준 돈 다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도 리스크에 채권 투자자들이 좀 이제 겁을 먹겠죠. 그러니까 이 해당 회사가 혹은 여러분 이제 구공채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해당 정부, 해당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일일이 조사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신용평가기관이 그걸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민간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부도 리스크라든가 혹은 각각의 국가, 정부별로 이 국가의 이제 채권의 안정적 회수 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측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이런 이제 각 기관이라든가 각 국가 여러 가지 이제 신용 분석 보고서를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공개해야 되는데 이제 깊은 내용들 있잖아. 아주 세심한 내용들은 이제 유료로 이제 비싼 돈 주고 구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사채라든가 국공채라든가 꼭 그 채권 말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여러 가지 그 신용 정보 분석 보고서를 이제 작성해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들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신용평가 기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P 약자로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그룹이랑 피치, 그다음에 무디스라는 이런 3대 신용평가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유명한 이제 국제국지간 회사의 채권 등급이라든가 신용 등급이 되겠죠. 그다음에 각 국공채의 부도 리스크, 그러니까 그 국채 등급, 그러니까 국가 신용 등급 줄여서 그냥 신용 등급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 저기 국채죠. 우리나라 국공채 채권 등급이 드디어 이제 AA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일본보다 높아졌네.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이, 그러니까 이 등급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막 A 등급, 그다음에 AA 등급, A 등급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B 뭐 BB 막 이런 등급이 여러 단계로 세분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가장 이 3대 신용평가 기관의 가장 최상위 등급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몇 국가 안 됩니다. 한 12~13개 국가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가. 한때 미국이 이 3대 신용평가 기급 최우수 신용 국가채권 등급으로 기록이 됐었는데, 미국 딴데 그 재정 위기라든가 이런 재정 절벽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재정 절벽. 미국도 저기 국가 그 채무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정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까 한때 옛날에 이제 한 오바마 행정부 때 약간 이제 재정 절벽에 직면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말이죠. 그때 신용 등급이 한 단계씩 낮아지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 이제 최우수 등급을 받는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국가들이 그렇게 몇 국가 없습니다. 뭐 독일이라든가 뭐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정말 안정적인 국가들인데, 우리나라는 바로 밑에 등급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은 아시는 것처럼 국가 채무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일본 우리보다도 하위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각각의 신용평가 기관은 각자 독자적으로 신용 등급을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똑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S&P에서는 2번째 등급인데 피치에서는 3번째 등급일 수도 있고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좀 연동이 돼요. S&P에서는 우리가 1등급인데 막 피치에서는 막 4등급 이렇게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앞에 AA가 붙으면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될 만한 거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여러 가지 부도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이 앞에가 이제 B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국가 위기적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물론 국공채뿐만 아니라 여러 뭐 삼성전자라든가 국제국지간 글로벌 회사들의 이제 신용도까지도 다 분석을 해줘서 발표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이름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요 강의만 듣지 마시고 한번 초록색 검색창에 얘네들을 한 번씩은 좀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세심하게 읽어주셔야지 기왕 하는 거 좀 노력을 들여가지고 혹시라도 여기서 문제 나온다면 확실하게 정답을 찍고 넘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강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한 번씩은 상세한 검색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